안녕하십니까. 팽설주설. 오늘은 중국 최고의 예언서 추배도의 최후 예언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삼척동자 아이가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추배도는 중국 최고의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배도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중국의 그 황제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황제가 바로 당태종인데요. 이세민. 당태종의 지시로 최고의 천문 역학 점술가인 이순풍 원천강이 당의 미래를 점치는 텍스트를 만들게 된 이 책이 바로 추배도라고 하는 것이죠. 추배도는 그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밀추, 그러니까 민다 그런 뜻. 밀추. 그 다음에 등배라고, 등배. 그래서 등을 민다 그런 뜻. 등을 민다. 등을 밀어낸다. 그래서 추배도가 총 6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그 그림과 글에 예언하는 글의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이 있거든요.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이 그림에 설명하는 글에 맨 마지막 글귀, 저 7자 안에 여기 불여 추배 거기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추배라는 말이 있어요. 등을 민든다는, 등을 밀어낸다. 그래서 등을 밀어내서 돌아가 쉬게 된다라는 거. 등을 밀어내고 돌아가 쉬게 된다. 추배. 그래서 그러니까 쉬게 된다는, 안식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어내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이전의 시대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래요. 이전 시대는 종말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종말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으로 표현한 거죠. 이전 사람들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굳이 이제는 표현을 하자면 이전 시대는 사람이 그 호모 그 916고 앞에 있는 존재는 이제 916고 뒤에 있는 존재는 신인류가 되겠죠. 신인류가 916를 밀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등을 밀어낸다. 추배다. 너는 가. 너의 시대는 끝났어. 이런 거. 이제 나의 시대야. 하면서 이렇게 가는 신인류의 시대야. 그래서 이 추배라는 말 자체가 이전 시대는 종말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 종말론적 사고 이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체를 한다는, 세대 교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자, 자종, 시자, 자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언세. 끝나는 것은 스스로 끝나고 시작하는 것은 스스로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시하는 현상, 끝나고 종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한자로 종시라고 하는데, 종시. 이 끝나고 시작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종시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가 종말하고 새로운 시대가 자연스럽게 진행.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이 큰 하나의 시대도 그렇게 간다네. 9인류가 끝나고 신인류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추배도를 만들게 된 동기는 당태종이 굉장히 그 중국에선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황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당태종이 통치하던 시대를
정관의 치라고 해가지고 명군, 그러니까 정관의 치 해서 여기 이제는 지금 당태종에 관련된 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써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천년의 제왕학 교과서, 천년의 제왕학, 그러니까 황제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사실 당태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를 정관의 치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통치하던 그 내용을 담긴 책을 후대에 이제 쓴 그 책 이름이 정관정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관정료. 그래서 앞에 있는 정관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정관의 치의 시대다. 그러니까 마땅히 황제라면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는 모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강희제, 진시황제, 그런 사람들, 한무제,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맞먹는 당태종의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태평성대를 일군 형군이다.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데 당태종은 원래 이게 선비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한족은 아닙니다. 선비족 계통, 혈통 계열인데, 당태종이 원래 정권을 잡을 때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 아버지 이연을 도와서 중국을,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이렇게 건국을 할 때에 자기는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황제의 계승자를 자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당태종이 어떤 짓을 벌이냐면은 자기의 황태자, 그러니까 황태자 건성과 자기 형이야, 형. 그리고 자기 아우인 원길이,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건성하고 셋째 아들 원길이 서로 짝짝꿍으로 잘 지내면서 첫째 아들 건성이 황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건국엔 자기가 제일 공헌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높이 세우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 두 사람이 형제들을 주사를 하는데 그것을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현무문에서 들어올 때 이제 죽이게 되는, 문을 닫아놓고 주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돼가지고 또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예요? 수나라 때 고구려를 침공했었잖아요. 수나라가. 그런데 패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그러니까 수나라 혈통이다 보니까 바로 또 당태종도 우리 고구려를 또 침략을 해서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눈을 실명시킨 그런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당태종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황제긴 하지만은 정권을 잡을 때 그런 것이 굉장히 고륙상쟁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피튀기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권을 잡다 보니까 불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기가 지금 하는 2대 황제니까 자기가 이 당나라가 얼마나 번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을 한번 비결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이순풍 원천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순풍 원천강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순풍도 현대 역학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논리가. 근데 이 추배도가 왜 또 유명해졌냐면은 이 추배도에 당태종 다음이 황제가, 셋째 황제가 당태종의 아들 고종이 올랐는데 그 고종의 원래 무축천이라고 해서 무축천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축천이 원래 당태종의 좀 수준이 낮지만은 하나의 후궁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후궁 중에 하나를 당태종의 아들인 고종, 다음 황제인 고종이 이 무축천을, 그러니까 무미랑이에요. 이름이 무미랑을 자기 황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아버지가 죽으니까 잠시 감업사로 가 있었던 무미랑을 불러다가 이제는 점차로 후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여기도 피 튀기는 일이 많이 있었죠. 무축전이 벌이는 일이. 근데 이 추배도가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당국은 3대 망하고 그 여왕제가 출연한다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무미랑이다. 무미랑, 무축천. 여왕제가 그러니까 무축천이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그 최고의 최초의 그 여왕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그 황제 무축천 출연이 예언이 돼.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유명한. 그래서 당시에 이순풍이 살아 있었죠. 살아 있었을 때 이런 게 연관돼 가지고 그 드라마들, 중국 드라마들이 해서 이 이순풍과 이 무축천 드라마에는 꼭 적인걸이 많이 등장해. 적인걸과 이순풍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추배도 예언과 관련이 돼서. 그래서 여왕제가 한마디로 당나라를, 이게 나라 이름도 그 당나라에서 주나라로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당에서 무축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국을 멸망시킨 거지. 일시적으로 멸망을 시킨 거죠. 그 뒤에 다시 당으로 복원됐지만은 무축전이 복원을 시켰지만 원래 당에서 주로 이름을 아껴 후주로 바꿨다. 후주. 그러니까 원래 주나라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추배도가 또 유명해졌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제는 많이 추배도가 익히지 않았다가 이제는 근대 들어와 가지고 이 책이 이제는 또 발굴이 돼 가지고 또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추배도는 총 60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0갑자, 우리가 이제 갑자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해서 개까지 가면은 60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60갑자, 그러니까 60갑자로 나눠가지고 60갑자에 따라가지고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또 우리가 이제는 주역은 64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4개의 괴를 빼고 60개의 괴를 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0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령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53상이라는 거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병진이라는 거는 갑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화진상이라는 거는, 건화진상이 뇌천대장. 그래서 요 대장이라는 거는 64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병진이라는 건 60갑자고, 요 뒤에 있는 건화진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 요거는 60개의 궤 중에, 64개 궤 중에 하나의 궤를, 대성궤를 하나 여기다 또 붙여. 요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딱 매칭을 시켜 놓은 뒤에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어떤 내용인가를 또 부가 설명을 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장 중에 마지막 5장에서 인류 최후의 예언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5장에 인류 최후의 예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바탕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56상 기미, 56상, 그 다음에 57 경신, 그 다음에 58 신유, 이게 이제 갑자순으로 가는 거니까 59 임술, 60개, 그러니까 총 60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끝나네. 한마디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0번째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보셨죠. 그러니까 60번째는 옛 인류는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신인류가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종시한다는 현상이, 종말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여기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추배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는 걸 방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60이 끝이니까 59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59상 59상 하면은 천하가 일가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미무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미무아. 그러니까 무미무아는 너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천하일가, 그러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천하가 하나가 된다. 천하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표현이죠. 그래, 취진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통치가 아주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모든 그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면 천하일가가 어떻게 하냐, 화목하게 지내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거다.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그래서 동남서북 진화목, 화목이라는 말을 써. 화목하다, 그래, 화목하게 지낸다, 이런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우리가 추배도는 구인류를 신인류가 밀어내지만은 결국에는 오는 세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천하일가가 돼서 세계 통일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화목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낙관적인 세계관이죠. 어떤 거는 어떤 극락세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9니까 58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천하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 화목한 세계가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대란이 일어난다는, 전쟁,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란평이라고. 58에는 대란평이라는 건 뭐예요? 큰 난리가 평정됐다라는 거니까 큰 난리가 있다는 얘기죠. 평정이 되려면 큰 난리가 평정이 되려면은 큰 난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대란. 그러니까 이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 거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대혼란이 있다. 그리고 평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 그러니까 그것이 제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있는데 그것을 평정한다. 평정이 되는 거니까 이 대혼란이, 그러니까 이 화평한 세계가 오기 전에 대혼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대혼란이 올 때 사이복이라고 하는 건 내 오랑캐가 굴복한다는, 내 오랑캐가 굴복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 주변에 내 오랑캐가 있어요. 사실은 누구예요? 미중일러라는 내 오랑캐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원래 그런 다른 복합적인 내재적 의미가 있는 거는 제가 따로 이 추배도를 해설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 현상적으로 미중일러와 같은 내 오랑캐, 세계의 4대 강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4대 강국. 4대 강국이 뭔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이 4대 강국에 의해서 혼란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한 강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미중이 엄청난 그 격화되는 그 충돌 속에 있잖아요.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일본과 러시아도 끼어들어가지고 각자의 그 도모하면서 서로 편먹으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혼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어떤 리더십이 없이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이제 미국도 어때요? 미국이 여태껏 리더십을 발휘했다가 미국의 리더십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인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도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슨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이미 리더십은 끝났어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이득을 가지고 욕망, 탐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각자 싸우는, 그거를 평정한다고 하는, 그런 평정에서 이 네 마리 오랑캐들을 평정을 하게 된다. 그 네 마리 오랑캐가, 내 오랑캐가 굴복을 시켜야지 대란을 평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정을 하면 칭형제, 서로가 형제로 칭한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대란평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정이 돼야지 바로 그 화평한 세계가 온다, 이런 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59, 58 봤죠. 그 다음에 56
57 남았으니까 56부터 보겠습니다. 자, 56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56상 이것이 뭐예요? 그 창을 들고 있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여기 새가 날아다니는데 여기 밑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창 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싸우는 개념인데 투쟁하는 개념인데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현상을 암시하는 겁니다. 비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는 새가 아니고 물 속에서 헤엄치는 건 물고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병사들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전쟁들은 다 뭘로 해요? 전자전이죠. 전자전. 그러니까 뭐 드론으로 싸우죠. 로봇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끼리 서로 뭐 접근전 하는 것보다 뭐예요? 먼저 보는 레이더로 발견하면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전자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일종의 그 가상세계의 전쟁과 같이 전자전, 게임하듯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걸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자전들, 가상전들, 그런 어떤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듯이 여러분이 그 컴퓨터 게임, 뭐 슈팅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전쟁 개념으로 이렇게 전쟁이 지금,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전쟁은 예전처럼 그냥 병사와 병사끼리 뭐 만나가지고 총 쏘고 이럴 게 아니야. 그냥 뭘로 해요? 그냥 드론으로 싸우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원격으로 드론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으로 싸우는 거예요. 병사로 하지 않고 조화를 부리며 게임을 하듯이 전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것은 새가 아니고 뭐 드론이에요. 비행기 드론. 물속에 있는 건 잠수함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현상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그러니까 잠수함도 뭐예요? 물고기 같은 잠수함인데 거기는 잠수함에도 사람이 탑승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물속에 요즘 그 중국이 뭘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물속에 드론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조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상위안화 화폐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돈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뭐를 하는 게 기축통화 전쟁을 하는 거죠. 기축통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실제적인 군사적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전쟁도 치열하고 그게 더 본질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핵심적인 거는 기축통화 전쟁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중국도 기축통화를 해야지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중국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 끌어와서 써야 되니까 기축통화로 해야지만이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상위안화 화폐를 만든 거예요, 중국이. 기축통화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건데 이와 같은 경제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경제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 거기에다가 뭐가 일어납니까? 각각의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19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신종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전쟁. 각각의 인간들은 바이러스 전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뭐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 뭐 어떤 그 전선이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전개되는 전쟁들이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알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뭐 전선도 없고 모든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치 가상전쟁, 바이러스 전쟁이다, 소프트웨어 전쟁이다, 어떤 그 전자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그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 전쟁들을 계속 벌이게 되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그것이 바로 대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란은 결국에는 평정이 되고 뭐가 돼요? 이 세계는 화평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이 대란을 평정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삼척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삼척동자. 그래서 물곡필반이다라고 해서 물곡필반. 그래서 어떤 사물이 만물이 극에 이르면은 반드시 반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종한다 그랬죠. 만물이 종할 때가 되면 반드시 반한다는 건 시한다는 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물곡필반, 만물이 종말하면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한, 종말하는 거에 반해가지고 튕겨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물곡필반의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독제독이다라고 그래. 이독제, 독을 독으로 제압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전자전을 하고 있고, 그런 바이러스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전방위적인 전쟁의 요소들이 다 뭐예요? 가상적인 어떤 그런 전쟁 시스템과 같은 건데, 이런 대란의 그런 메커니즘을 제압을 하려면 뭐예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동일한 메커니즘이지만 좀 더 강력한 그 방식으로 그것을 제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독제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놈이 이긴다고 하는 거죠. 여기도 바로.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말로 야,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 좀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힘이 강한 자가 이기게 된다고 하는, 강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느냐가, 강한 독이 약한 독을 가진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약한 독 가진 자한테 주면은 약한 독 가진 자가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약한 독 가진 자가 강한 독 가진 자한테 덤벼봐야, 약한 독이 들어와 봐야 아무 해를 못 끼쳐. 그러니까 강한 독을 가진 자가 약한 독을 가진 자들을 제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신인류가 강한 독을 가진 자고 구인류는 약한 독을 가지고, 바로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를 띠고 있는데 죽이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동되는지는 제가 사실은 다른 강좌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메커니즘 자체는 강한 자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로 되는 게, 말로 이렇게 뭐 협정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이렇게 설득해서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힘에 의해서 강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다. 이것이 아주 그 냉혹한 논리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독제도. 그 강한 자가 바로 삼척동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강력함 때문에 굴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서법 미중 일러가 아무리 강력한 그 독을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가진 세력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돼? 꼼짝없이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세력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하냐면 바로 삼척동자, 바로 이독제독하는,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삼척동자가 나오게 되면은 내 오랑캐가 두려워서 굴복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만물이 종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글자 물곡필반은 그 다음에 약한 독을 강한 독으로 제압하니, 강자 앞에 굴복, 진정한 강자가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자는 삼척동자로, 바로 내 오랑캐가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바로 미일중너 같은 내 오랑캐들이 두려워서 굴복하는 존재다. 바로 이 존재가 바로 삼척동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삼척동자가 등장을 할 것인데, 이 삼척동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배도 예언도 핵심이 뭐예요? 결국 삼척동자가 이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삼척동자가 출현하기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그러니까 추배도 오늘 예언 그 내용,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한말에 추배도의 비밀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삼척동자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게 딱 머리에 박히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도 누가 나와야 돼? 삼척동자 신종 코로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독들을 더 누를 수 있는 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삼척동자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존재가 나와야 된다라고는. 그래야지 다 굴복한다. 그러는. 그 때가 다 왔다. 그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추배도의 비밀 예언이고, 그 때가 왔다고 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